20년 장기 전세 주택에서 살던 분들이 이제 20년이 다 돼서 나갈 때가 됐는데 못 나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논란의 영상을 제가 최근에 봤습니다. 최근에 봤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인데, 20년간 장기 임대 전세를 싸게 주는 거는 뭐 좋아요. 좋은데 그게 이 사람들의 자립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냐? 결국 안 됐다. 20년이 지났더니 이 사람들은 아무 자립을 하지 못했다.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있어서 자립심을 키우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는 7살이지만 당연히 혼자 나가고 혼자 들어오고 최근에 이제 한 번은 아파트 밖으로도 혼자 나가서, 사실 그거는 이제 허락을 안 받고 나갔으니까 제가 혼낸 적이 한 번 있어요. 혼낸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혼자 왔다 갔다 하고, 저는 사실 학원도 제가 왜 등하원을 시켜야 되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곤 있는데, 왜냐면은 저희가 어릴 때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그냥 다니지 않았습니까? 저는 7살 때 미국에 있었지만 미국에서 아주 먼 곳까지 자전거 타고 혼자 다니고 그랬죠. 물론 지금은 좀 위험하긴 합니다. 그때랑 조금 달라진 게 있긴 한데 어쨌든 자립심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라면 국민들도 자립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길러줘야 되는데, 장기 전세 임대주택은 자립심을 길러주지 못했다. 그 사람들은 자립하지 못했고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그건 특혜받기 되지 않아요. 일종의 특혜가 되고요.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역차별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공평하고 공정하다는 거는 역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혜택을 주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유지 측면, 큰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그런 혜택을 줘야 될 때도 있어요.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8.15 엊그제 광복절을 맞이해서 집에서 아이와 얘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7살짜리 아이한테 공산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설명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공산주의는 이념적으로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게 공산주의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같이 벌어서 같이 쓰는 그런 사회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어떤 매개체가 사실은 되거든요.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잖아. 일의 가치를 매겨주기 때문에 그걸 하게 만드는 것으로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경제가 이제 시장 원리에 의해서 돌지 않기 시작하면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이한테 설명했던 거는,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여러 명이 농사를 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군가 다쳤다. 친구 중에 누가 다쳤다. 그래서 일을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 일을 못한다고 굶으라고 할 수도 있죠. 굶으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친구에게 굶으라고 하는 대신에 우리가 밥을 나눠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 친구가 아니라 내가 다치는 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한 거를 같이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이 다 선량하지가 않았어요. 어떤 친구가 한번 다치고 나더니 일도 안 하고선 밥을 먹어보고는 꾀병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오늘도 다쳤어. 못할 것 같아. 내일도 못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명만 계속 자긴 다쳐서 못할 것 같다 그러면서 밥은 얻어먹는 상황이 생기죠. 그러면 그걸 겪은 다른 사람들, 그걸 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 제가 아이한테 물었죠. 결국엔 모든 사람들이 꾀병을 부리고 일을 안 하겠죠. 내가 일해봐야 저 꾀병 부리는 놈한테 내가 나눠줘야 되는데 뭐하러 일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 굶겨야 되냐? 아니죠. 시장 경제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빌려주죠. 밥을 빌려줍니다. 대신 갚아라. 근데 너 다음에 일해서 갚지 않으면 난 그때는 넌 굶길 거다. 이렇게 가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걸 또 보완하는 시장 경제 체제의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실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십시일반해서 돈을 모아놓자. 그리고 그걸로 문제가 생겼을 때 나누자 라고 하는 게 보험인데, 그것조차 사실은 제가 처음에 말했던 꾀병 때문에 망하는 것처럼 그 보험금을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됩니다. 실비를 보면은 실비라는 보험 제도가 사실은 제가 말한 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상황인데, 실비를 악용하는 이용자도 많고요. 그걸 악용하는 의사도 많습니다. 최근에 뭐 어디 미용의원에서 미용 시술을 해주면서 도수치료로 둔갑시켜서 저기서 허리 마사지 받고 도수치료 받으시고요. 네, 대충 하는 거죠. 그런 거 대충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해서 실비 청구하면서 미용 시술했다는 것들이 많이 나왔고요. 제가 사실 알고 있는 어떤 의원도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언제 처벌받나 제가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실 의사가 되면 안 되는 분이었어요. 의사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학생 때 여러 도둑질로 인해서 정말 도둑이 뭐 좀도둑 수준이 아니라 너무 크게 일을 벌여서 횟수도 많고 퇴학을 당했던 분이에요. 퇴학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서 1년인가 몇 년 만에, 1년이 아니고 아마 군대에 갔다 오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로 이제 복학이 돼서 학교를 다시 다녔는데 결국엔 병이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허위 실비 청구, 도수 치료하고 미용 치료하는 그런 똑같은 도둑질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근데 없을 수 없죠. 그런 분들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에는 유지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가 쉽게 오지 않아요. 어떤 놈은 꾀병을 부릴 거니까요. 그래서 아이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서로 보완을 하려고 보험도 있고 또 우리가 대출도 있고 빌려줄 수 있다. 대신에 그건 항상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인간이 같은 생산량을 같이 만들어내지 않으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쟤는 태어나 보니까 힘이 너무 세고 골격도 막 크고 그래서 농사를 막 남보다 두세 배 빨리 지어요. 쟤는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태어나서 밥을 저렇게 많이 만들어서 먹는 게 맞냐? 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 부분에선 그 사람의 장점이 있는 거지만 다른 부분에는 그 사람의 단점이 또 있기 때문에 세상은 공평하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거를 농사를 지어서 만든 그런 생산량으로만 저 사람은 왜 혜택을 받냐라고 우린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잘 번다면 그 사람의 돈을 버는 능력이 출중한 거예요. 사기를 치지 않는 한 양심적으로 잘 벌었다면 그거 능력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저걸 뺏어 먹자 이러면은 안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주가 회사의 주인인 건데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영업이익을 많이 보고 있죠. 영업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노동자들이 회사의 주인이 나다 이러면서 과도한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근데 그런 과도한 요구를 하면은 그 중에 이걸 줄 만한 사람은 주고 안 줄 만한 사람은 안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죠. 우리는 노조니까 다 같이 한다 이러면서 하고, 그 와중에 그러면은 이거 사실 이 사람들 다 내보내고 새로 뽑아야 된다라고 마음을 막을 수도 있지만 법에서 또 그것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도대체 회사의 주주들은 그러면 왜 투자를 하는 거죠? 생긴 영업이익이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시장 경제, 주식회사들은 다 망할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요. 이 얘기가 이어지는 게 아까 20년 장기 임대한 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반도체 잘 되는데 그걸로 뭐 좀 지원해주면 안 돼. 뭔 소리예요, 뭔 소리. 그 돈은 주식회사에 투자한 주주가 주인인 돈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일한 사람들은 일할 만큼 돈을 원래 받았어요. 처음부터 계약 조건에 이러한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게 없었으면 나중에 와서 무슨 파업하면서 그걸 요구할 수 없어요. 그게 공정한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멸공해야 된다. 과도한 복지도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징벌적 세금은 사회적 후생을 낮춘다. 다 같이 잘 살고 싶으면 다 같이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것밖에 없다. 다 같이 열심히 일하면 다 같이 잘 사는 거고, 어떤 사람이 일을 안 하면 그놈은 못 사는 게 사회 정의다. 이상입니다.